뉴저지주에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 100여 명이 비슷한 희귀암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연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사능 노출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불법 길거리 차량 경주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여객기나 헬리콥터를 조준해 레이저빔을 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 남부 국경에서 테러리스트 23명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대 최다 수준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취약한 국경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쪽 르비우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민간인 7명이 숨졌습니다.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진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도시는 이미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다고 전하면서 결사항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창고로 보이는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폭발 충격에 땅은 움푹 패였고 주택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서부 도시 르비우까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르비우시는 5차례 공격으로 민간인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Надіюсь, що скоро це все закінчиться. Коли сьогодні вдарили 5 ракет, я проснувся від цих вибухів і я переживав за людей і загинули люди, на жаль. І це дуже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CNN은 러시아군이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 루안스크주 크레미나시에 진입했고 결국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러시아군이 대피하는 민간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사항전 뜻을 밝혔습니다. Вже можна констатувати, що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розпочали битву за Донбас, до якої давно готувались.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도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난민 시설까지 파괴되면서 피난민들은 다시 피난처를 찾아 이주했습니다. Вот, и вот они получили эту квартиру. Я говорю, Андрюша, куда вы идете? Говорит, мне дороже дети, чем вот это все.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는 러시아가 포탄 안에 수천 개의 못이 들어있는 플래시에트탄을 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플래시에트탄은 민간인 살상 우려 때문에 국제사회가 사용을 규탄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침공 54일째, 유엔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2천여 명이 숨지는 등 4,890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세계은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를 적용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직접 타격을 받게 된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2%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침공 사태로 이 지역의 에너지, 비료, 식량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전쟁이 불러온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15개월 동안 1,700억 달러, 우리 돈 210조 원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총회에서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나라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해 발표할 거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riggered spillovers
The first one is commodity prices, wheat, oil, gas, metals.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강한 충격에 빠진 게 수치로 증명되자 주요 국가들은 미국을 앞장세워 러시아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당장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러시아를 정조준해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또 러시아를 아예 G20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러시아가 참가할 만한 일부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미국에 발을 맞춘 것처럼 일부 회의에 불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생과 전직 교직원들 가운데 무려 100여 명이 희귀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거 방사능 유출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속기 신경집종이라 불리는 희귀암 진단을 받은 알 루피아노 씨. 지난해엔 루피아노 씨의 아내가 같은 병에 걸리고 여동생 역시 희귀한 형태의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 결국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명 모두 뉴저지주 우드브리지시의 콜로니아 고등학교 출신. 이 같은 사실이 의심스러웠던 루피아노 씨는 졸업생과 전 교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100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 started doing some research and the 3 became 5, the 5 became 7, the 7 became 15. 환경과학자이기도 한 루피아노 씨는 희귀 질환의 주 원인으로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지목했습니다. 80여 년 전 인근 공장에서 원자력 프로그램이 가동됐는데 이 공장이 폐쇄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루피아노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운동장에 오염됐다는 겁니다. 연방정부와 시 당국은 즉각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We're looking at possible things that we can do between the town and the school, and they said they will look at anything we come up with. 연방정부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미 공병대 뉴욕 사단은 해당 공장이 폐쇄된 이후 방사성 물질이 수년 동안 외부로 날아간 흔적이 있다고 밝혀 당시 학생과 교직원들이 방사선에 피폭됐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길거리에서 차량 경주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차량이 도주하던 중 5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무고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 전역에서 길거리 차량 경주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를 점령한 수십 대의 차량들 사이로 굉음을 내며 아슬아슬한 레이싱이 펼쳐집니다. 수십 명의 관중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10분간 이어진 경찰의 추격 끝에 한 도주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차량 5대와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무고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He was leaving it once the police had broken up that group. And as he was leaving the group, he was driving extremely erratically, running a red light, speeding, weaving in and out of lanes. He evaded and eventually struck a vehicle, an innocent third party, and killed the driver of that vehicle. 용의자는 21살 데미안 웨스트로 밝혀졌으며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길거리 차량 경주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로에 차량이 줄어들자 거리에 모여 속도 경쟁을 하는 불법 레이싱이 급증했는데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밤중 소음 공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 당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는 만큼 다른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Some of the stunts that they will perform are donuts, they'll spin out their tires, and they just create these huge pits full of people. A lot of crimes occur, obviously, besides just the deadly conducts at one of these events. There's drugs, all kinds of different offenses that arise. SNS를 통해 경주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데 경찰은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추가 용의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뉴욕과 애리조나주에서도 길거리 경주 제한법을 입법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발된 경주 참가 차량을 일정 기간 압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경주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헬리콥터나 여객기를 향해 레이저빔을 쏘는 행위가 빈발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상에서 항공기에 레이저빔을 쏴 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9,7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저빔 공격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당 한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 당국은 이같이 레이저빔을 쏘는 행위는 조종사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가려 자칫 탑승객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중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almost like a disco ball. Once the laser itself hits the cockpit, it bounces everywhere and it's very blinding. It's not worth it. You're going to have a bad day if you get caught. 한편 연방항공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객기를 조준해 레이저빔을 쏟아 적발될 경우 수만 달러 상당의 벌금이나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 남부 국경에서 지난 1년 동안 테러리스트 23명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밸리와 델리오, 엘파소 등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스크리닝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라있는 23명의 테러범이 체포됐으며 이는 역대 최다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리스트 스크리닝 데이터베이스는 테러 활동에 관여했거나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신원 명단으로 이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미국 출입이 제한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약한 국경 정책이 테러 리스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국경에서 체포된 테러범들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CBP에 따르면 지난달 21만 2천여 명의 불법 이민자가 국경 지역에서 체포됐으며 이는 20년 만에 사상 최다 기록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 등 90개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한국과 영국, 호주 등 90여 개 국가에 대해 내렸던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행 경보를 3단계 높음에서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으며 CDC는 4단계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행 경보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CDC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환자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새로운 우려 변이가 나타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해선 4단계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봄 폭풍으로 인해 일부 산간 지역에 3피트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스키 시즌이 연장됐습니다. 시에라 동부의 맘모스 마운틴 스키장은 1피트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했다며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레이크타우 인근 리조트에도 상당한 폭설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으며 일부 산간 지역에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스키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산간 지역 눈길 주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봄 폭풍은 산불 시즌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별세연 고 랄프 선생 추모식이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미주 도산기념사업회와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LA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는 24일 고 랄프 선생 커뮤니티 연합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LA시와 한국 정부, 한인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인 고 랄프 한 선생은 생전 한인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한민국 독립과 이민 선조들의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해방 후 차별의 삶을 살아온 제1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 재미소설가 이민진 작가의 원작 소설이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로 먼저 유명세를 탔습니다.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이민진 작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고향 땅 한 번만 더 밟아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 낯선 세계를 떠돌며 즐기게 살아가는 한인 교포 가족의 삶을 그린 드라마 파친코. 작가는 파친코는 집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It's really about home. What is home? And I think that for me, especially as an immigrant, as a person, as an overseas Korean person, I think a lot about like what is home to me. Desire for home and affection. Yeah, and the loss of home. Loss of home. Right? 집을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엔 작가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가 역시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아버지와 함께 7살 어린 나이에 미국 이민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들은 또 하나의 이야기. 한국인이란 이유로 괴롭힘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일교포 중학생의 사연이 소설을 쓰게 했습니다. I hate you. Go back to where you belong. And they also said, you smell like kimchi. And I thought, that's impossible. How could other people hate you so much if you were born in that country? And also, they look really similar. And that idea just got into my brain and it wouldn't leave. 소설 초고에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성공지향적인 제일교포 3세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만난 자이니치 100여 명의 삶이 소설의 주인공을 바꿨습니다. 추잡하다고도 했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살기 위해서 억척스러워야 했고 그렇게 살아낸 인생이 자이니치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은 그래서 선자가 됐습니다. 지가 밤낮으로 일해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아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Women would raise pigs in their house. They would sometimes make alcohol illegally, get arrested. Their children would collect garbage from the streets. And that's when I really started to understand, oh, it's Sanja who's the main character. Sanja has to be the main character. 수만 개의 사연이 배어 있을 주인공 선자의 삶을 작가는 하지만 위대하다고 추키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첫 문장. 선자처럼 평범한, 우리 평범한 인생들에 대한 헌사처럼 들립니다. We have no knowledge of ordinary people throughout the beginning of time. However, all of my research indicates that ordinary people are really resilient and powerful and interesting, and they fight so hard to survive. So that's the reason why I said no matter.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국차병원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바이오 시설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A의 할리우드 차병원은 한국차병원 바이오그룹이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시설 CGV 착공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CGV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비롯해 mRNA, 바이럴 벡터 등을 동시 생산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시설로 차병원 측은 이를 통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할리우드 차병원은 바이럴 벡터를 생산하는 차병원의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가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라면서
CGV와 연계해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전개하고 로컬 병원이나 한국과 미국 의료기관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썼던 의대 교수들이 자녀들의 편입학 시험에 면접위원으로 들어갔고 점수도 후하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딸과 아들이 잇따라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데 대해 정호영 후보자는 시험이 공정했고 특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첨으로 배정해서 방에 3분씩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거의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 아들과 딸이 응시한 2017년, 2018년 전형엔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썼던 의대 교수 4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딸의 구술고사에서 20점 만점을 줬던 교수 3명 가운데 2명은 정 후보자의 위암 관련 논문 공저자였습니다. 이 중 정 후보와 7편의 논문을 쓴 A 교수는 2018년 아들의 서류 심사에서도 30점 만점에 최고점인 29점을 줬습니다. 또 다른 B 교수는 논문은 물론 병원에서 주최하는 암 관련 교양 강좌를 정 후보와 함께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구술고사에서 최고점인 19점을 준 C 교수도 역시 정 후보자와 논문 4편을 함께 쓴 후배 교수였습니다. 논문 1편을 공동 저술한 D 교수는 딸의 면접과 서류 심사에 참여했는데 면접에선 다른 심사위원보다 낮은 27점을 줬지만 서류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중에 가장 높은 점수인 28점을 줬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논문을 같이 쓴 교수 4명이 아들과 딸을 모두 6번 평가했는데 한 번 빼고 심사위원들 중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정 후보 측은 심사위원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배정된다며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특히 구술고사는 정해진 기준에 맞는 내용이 답변에 맞았는가를 체크하는 정량평가라며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조국 전 장관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부정의 팩트가 아직 없다며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감쌌던 윤석열 당선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뭐가 같냐 얘기해봐라, 뭐 조작했습니까 위조했습니까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당선인 측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증거를 제시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지금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의혹 제기거든요. 반면 국민의힘 안에선 당 지도부에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무책임한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또 40년지기 후보자에게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부실 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두 사람 모두 수사에 비협조적인데 특히 이은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긴급 체포한 지 이틀 만으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열립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그리고 보험사기 미수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체포된 뒤 이틀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은혜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선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이들은 고층인 22층에 거주하면서도 주로 야간 시간대 비상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CCTV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원룸 시스템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수배 초기인 이달 초 지인들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면서 은신처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오피스텔 근처에 내려줬다는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은신처 위치를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인천지검은 이들의 도피 행각을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확인했고 곧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독일에서 의사 1000여 명이 의료 봉사를 위해 우크라이나 혹은 그 인근 국가에 지원을 신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8일 독일 의료협회는 현지 매체를 통해 1,100명의 의사가 전쟁으로 병들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 의료협회는 외무부와 보건부가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들의 대사관들과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보건장관은 의료 지원을 신청한 의사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총기로 무장한 수십 명의 떼강도가 현금 수송업체를 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단은 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또 범인들은 경찰서 주변 차량에 불을 질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을 늦추고 본인들이 타야 할 방탄 차량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날 총격전으로 주민 1명과 경찰관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금 수송업체의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새벽 시간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30여 명의 강도는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은 채 모두 도주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상원 의원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BTS는 지난 8일부터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4차례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메스토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콘서트 전회를 매진시킨 BTS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콘서트 기간 BTS의 팬덤인 아미가 도시 전역의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번 공연으로 총 20만 관객을 동원해 공연장 인근 지역은 BTS의 팬들로 경제 특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인도 지역 곳곳에선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충돌해 최소 15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폭동은 힌두교 하누만 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뉴델리에선 경찰 8명 등 9명이 다치고 남부 지역에선 1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재 양측은 서로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인도에선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한 후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교육보다 더 비싼 거는 무지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400만 명이 PPP 통해 정부에서 무료 돈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정부에서 레몬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왔고 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 문제에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레몬법이 뭔가? 레몬법은 자동차를 새 차, 중고차, 개인에서 산 자동차를 다 커버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정부에서 돈을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가 새 차를 샀는데 운전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 했고 딜러십에 한 번, 두 번 갔다. 그러면 그 기록 갖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워런티가 아직도 살아있으면은 제가 딜러십에 가갖고 몇 번, 두세 번 고쳐갖고 손해보상을 몇천 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은 변호사 비용이 없고 손해보상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은 한 50년 전에 만들어졌죠. 특히 한국 국회의원 알프레드 송이라는 분이 레몬법을 만들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한 사람이 큰 기업을 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힘도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변호사 비용 없이 큰 자동차 기업들한테 손해보상을 쉽게 받기 위해. 그래서 요즘 지난 50년 동안 아는 분들은 많이 레몬법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문제도 똑같은 문제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동차 문제가. 많이 5번, 6번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두 번만 딜러십에 가도 손해보상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딜러십에 가고 딜러십들이 문제를 인정을 안 해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문제들은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라디오가 꺼질 수도 있고 문제가 가끔씩만 발생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딜러십 갈 때마다 문제가 또 안 발생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괜찮아요. 왜냐면 기록만 있어도 손해보상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꼭 레몬법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향을 탈출한 우크라이나의 한 소년이 자선 경기에 초대돼 짜릿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페널티 박스 안으로 폭풍 질주해 강력한 오른발 슛을 날리는 선수. 어찌된 일인지 양팀 선수들 모두 박수를 보내며 기뻐하는데요. 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출신의 난민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축구광인 12살 드미트로 케다는 러시아 포격에 3주간 숨어 지내다가 가까스로 고국을 탈출했는데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명문 축구팀의 평화 투어 자선 경기에 초대돼 2대2 팽팽한 동점 상황에서 후반 교체 출전해 폴란드 축구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러시아의 포격에 초토화된 고향 마리우폴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유니폼을 입고 세리머니를 선보인 케다. 목숨을 건 피난 끝에 영웅 같은 축구 선수들을 만나 함께 경기장을 누비는 꿈을 이뤘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오데사 국경 검문소에서 벌어진 일을 보실까요? 자, 긴 머리에 호피무늬 모자까지 젊은 여성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입대를 피하려고 여장을 한 남성입니다. 당시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여성이 몰도바로 향하던 택시 안에 타고 있었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수비대원이 검문한 결과 여장을 한 26살 남성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건데요. 적발된 남성은 임시 징집 증명서까지 소지한 채 몰도바로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져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징집을 피하고자
폴란드나 몰도바 등 인근 국가로 불법 입국을 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백조에게 봄의 시작은 번식기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흑조가 사는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아주 혼쭐이 난 대학생이 있습니다. 흑조 2마리 중 1마리가 유독 요란하게 물 위를 헤엄치는데요. 자세히 보니 물속에 있는 남성 주위를 맴돌며 위협적으로 커다란 날개를 푸드덕거리죠.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서 찍힌 건데요. 현재 대학생이 호수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흑조의 습격에 혼쭐이 난 겁니다. 물 밖으로 도망쳤지만 흑조의 부리와 발톱에 긁혀 등에 상처를 입은 대학생.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자 인근 호텔 직원은 안전을 위해 호수에서 수영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맘때면 번식기인 흑조가 공격적으로 변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대로 서 있거나 걷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새끼 사자. 누군가 사자의 발톱과 송곳니까지 모두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멕시코 에카테펙주 동물보호국은 길거리에 사자가 배회 중이라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놀랐다는데요. 실제로 생후 6개월 된 새끼 사자가 수척한 모습으로 방황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호송된 사자는 검사 결과 호흡곤란에 근육 위축증 등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사자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몸 곳곳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충격을 받았고요. 처참한 상태로 발견된 새끼 사자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생존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현지 주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자 멕시코 당국은 주인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설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는 이곳. 유럽의 지붕이자 해발 3,454m에 위치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 있는 스위스 융프라우 요흐인데요. 국내에도 팬층이 두터운 중국의 유명 피아니스트죠. 랑랑이 중국과 유럽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남다른 공연에 나선 겁니다. 약 8분간 3곡을 연주하는 동안 기온이 낮아 건반을 두드리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동화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연주 경험을 했다는 랑랑. 세상에서 가장 높은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공연이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